서브 이슈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성품이 90% 완성이 됩니다. 가정 환경 때문에 바뀌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주 극악한 환경이 아니면 바뀌지 않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다 깜빵 가는 거 아니고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없는 것 아닙니다. 내성적인 아이는 죽을 때까지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아이는 죽을 때까지 외향적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것처럼 행동을 할 수는 있으나 본인의 진정한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그맨 중에 의외로 내성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대부분 태어날 때 성품을 죽을 때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은 태도를 결정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첫 번째가 부모의 유전자, 두 번째가 경제적 능력, 세 번째가 정보, 네 번째가 아이들의 성격입니다. 이 네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 부모의 유전자는 판검사 집안에서는 판검사만 나오고 버스 기사 집안에서는 버스 기사만 나온다는 얘기를 맥어스터디 손준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는 유전자 때문이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경제적 능력과 정보가 있는데요. 아래의 두 가지 경제적 능력과 정보도 집안의 경제력이 받쳐줄수록 더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아이의 성격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격인데 머리가 좋아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머리는 평범해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남에 가면 머리는 좋은 머리가 좋은데 성실하기까지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의 결론은 성실한 성격이 아니라면 입시에 실패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성격은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불성실하면 대부분 게임에 빠지거나 벼락치기에만 익숙하거나 이성교제를 하거나 결국은 입시에 망한다 이런 얘기고요. 어렸을 적 머리로 성공해 본 경험, 좋은 머리로 이제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조금만 공부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입시 파이널에서 결국은 자신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맙니다. 결론은 성실하지 않은 아이를 공부시키려 한다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지 않은 아이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성실하지 않아도 사회성이 좋으면 사업으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면을 쓰고 사는데요. 이것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 가면국에서 배우들이 썼다 벗었다 하는 가면을 말하는데요. 이후 라틴어로 섞이면서 사람을 퍼슨 그리고 인격이나 성격을 퍼스널리티의 어원이 되고 심리학 용어가 되었습니다. 인간성이 나쁜 인간을 어떻게 가려낼까?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서는 가면을 벗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인간들은 내가 어려졌을 때 꼭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 인물들의 평판을 알아보려고 내가 일부러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망하지 않고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면을 스스로 벗을 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꿇어야 할 때와 군림할 때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러면 입안의 혀처럼 살갑게 대하다가 내가 망한다면 망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안면을 바꿉니다. 그들 스스로 가면을 벗는 때는 언제인가? 학교에서 후배를 만났을 때나 직장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을 대했을 때, 그리고 군대에서 후임병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입니다. 즉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 직급, 재력이 낮은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면을 벗고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갑질을 하고요. 그리고 제보를 개 못 줍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음식점 조급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등의 자신이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대할 때도 이런 성격이 나옵니다. 결국 아랫사람이라고 생각되어 막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인간성 자체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손절해야겠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평강공주 신드롬인데요. 여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평강공주 신드롬입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을 바꿔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담배를 끊게 하겠다, 술을 끊게 하겠다 이런 습관부터 성실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성공하게 보이겠다 등의 신드롬입니다. 이부전 사장도 이거 실패한 것이죠.
대부분 실패합니다. 결혼 전에 잠깐 결혼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꾸밀 수는 있으나 결혼 후에는 결국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결혼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형을 고르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남편을 만나고 싶다면 결혼 전에 시댁이 될 곳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도와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의 집안일을 잘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안 한다면 결혼 후에 안 할 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어떤 친구들과 노는지 보면 됩니다. 친구 최소 3명의 성격을 평균 내면 남자친구의 성격이 나옵니다. 친구들은 어느 정도 지나면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므로 가면을 벗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평소 모습이 바로 남편이 될 남자친구의 모습입니다. 만약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쓰레기라면 그냥 인정을 하고 살든지 아니면 이혼밖에 없습니다. 즉 이혼을 하기 싫으면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편이 훨씬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그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됩니다. 많이 하는 얘기가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부정적인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거나 명품을 좋아한다거나 등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그 사람의 당연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를 미워하거나 경멸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그것도 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아예 얘기를 안 하죠. 언급조차 안 합니다. 부정적인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면 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사랑의 감정과 미움의 감정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증오의 감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는 싶은데 못 된다면 그것은 미움으로 바뀝니다. 강남 살면서 부자를 미워하고 자본주의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속내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강남 살면서 아이들 파락군 명문고등학교 보내고 명품 쇼핑하고 스카이에 목을 메고 부동산에 목숨 걸면서 왜 부자들을 경멸할까? 그것은 반대로 그만큼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를 추종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자신은 고매하니 부를 경멸하는 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은행을 통해 사기를 친 최대의 사기꾼은 명품 옷과 가방 그리고 명품 차를 타고 다니며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을 때 돈은 저리 치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돈을 경멸하듯이 했습니다. 사랑과 증오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나쁜 사람을 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초격차라는 책에서 권오현 사장이 한 말인데요. 걸러내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봐야 합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집안 좋고 부자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학벌 높고 얼굴 잘생기고 성격 좋고 성실하며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은 반드시 피해야 될 사람을 걸러내면 됩니다. 최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불손하고 무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될 사유보다는 안 될 핑계를 대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뒷담화를 하는 사람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 없다가 일이 틀어지면 뒤에서 뒷담화를 까는 사람입니다. 뒤통수의 원형이죠. 이 말의 전제는 바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일이 틀어졌을 때 남의 핑계로 돌리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나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기가 빠집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아예 상종을 않는 것이 좋으며 신입사원을 뽑을 때부터 탈락시키고 뽑고 알았다면 바로 내보내야 합니다. 가끔 환골탈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요. 특징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만 부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나쁜 습관만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라면 안 하고 게으르고 담배를 끊으라면 90까지 담배 피고 살다가 곱게 죽은 한 가지 사례로 핑계를 대고 재테크 얘기를 하면 만사 귀찮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입으로만 나대면서 불평 불만만을 얘기하지 행동으로는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맙시다. 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